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 관련 용어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가입자 수, 보험에 가입한 농가, 가수원 수 등을 말하죠. 그리고 가입률,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 면적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그래가지고 내용을 좀 필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가입 대상 면적이 예를 들어 이렇게 10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입 면적을 500제곱미터 이렇게 가입을 했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겠죠? 그래서 5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분수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옆에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관련 내용을요. 그래서 가입 대상 면적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요만큼 가입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해서 이렇게 백분율을 표시한 거를 가입률이라고 합니다. 가입 이 대상이 되는 면적은 이따만 시인데 그 중에 얼마만큼을 가입을 했는가 그거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 자, 그리고 가입 금액 나오죠. 보험 가입 금액 말을 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보험 사업자와 보험 가입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가입 금액이라고 써 있죠. 보험 가입 금액 말하는 거예요. 계약자는요,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자요. 피보험자는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피보험자예요.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입니다. 보험증권. 보험의 목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등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이론서 보게 되면은 뭐 작물들도 이렇게 가입을 하지만 뭐 시설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 포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 과실, 이 포도도 이렇게 가입을 하지만 그 포도 나무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포도의 그 비가림 시설, 그것도 이제 시설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농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 지번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예요. 보험가입의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그러니까 필지 지번, 이것이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좀 한번 같이 읽고 좀 말씀드릴게요. 가수원.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역시 필지 지번과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농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실제로는 띄워보면은 여기는 10-1번지, 이만큼은 10-2번지, 이만큼은 10-3번지래요. 예를 들면. 근데 얘를 그냥 하나의 농지로 경작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농지로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농지 한 개예요. 뭐야, 지번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하나 단위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의 농지로 가입을 한다. 그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지번이 이제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근데 이게 실제로 가서 봤더니 여기는 뭐 A 농원, 여기는 뭐 B 농원, 여기는 C 농원 뭐 이래요. 그러면 이게 각각 하나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농지 뒤에 여기 나온 말,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말합니다.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농지가 다수 필지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필지 지번이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A, B, C 뭐 농지로, A 농지, B 농지, C 농지로, 이 얘기입니다. 나무,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 구조체, 뼈대가 있고요. 피복제, 거기 이제 피복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필름 같은 걸로.
구조체는요, 예, 구조체와 피복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또 마침 나오네요. 구조체, 기초, 기둥, 보, 중방, 석가래, 가로대 등 철골 파이프와 이와 관련된 부속 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예, 구조체,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피복제,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하여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 예, 햇빛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작물이 자라려면. 피복. 부대시설,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동산시설, 시설은 시설인데 부동산 아니고 동산, 움직이는 시설이죠. 예, 저온저장고, 뭐 선별기, 소모품, 이동 가능 농기계 등 농업용 시설물 내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 보험의 목적에서 이렇게 제외가 돼요, 사실은요. 예, 우리 또 이론서 공부할 때 배우는데요. 이 동산시설들은, 예,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뭐 사고, 원래는 여기 그것도 아닌데, 사고도 안 났는데, 예, 이쪽에 사고 났어요. 근데 저기 있던 거 갔다가, 엄마 이거 고장 났는데, 이미 고장 나 있었는데, 여기 사고 나가지고 그런 거네요? 예,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거시기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예.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율, 예,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예, 이제 이게 뭐 이론서를 보다 보면은 뭐 좀 뒤에 더 붙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 가지고 이 보험료를 구하잖아요. 환급금, 네,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등에 의하여 환급하는 금액. 그리고 자기부담금은요, 손해액 중 보험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그러니까 그 이렇게 부담하기로 한 비율을 얘기하면은 자기부담 비율을 말을 하고요. 금액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부담금이에요. 예. 그래서 즉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예, 재보험 사업자가 보상합니다. 자기부담 제도, 소액 손해의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억제, 계약자 보험료 절약,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운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실비보험들은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그 만 원, 예, 안 되면은 그게 자기부담금이 만 원이죠. 만 원을 이제 넘어야, 예, 좀 받는데요. 만약에 그 자기부담금 만 원 이런 걸 측정을 안 해 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갈 때마다 그 보험료 그냥 다 자잘한 것들 막 8,000원, 7,000원, 뭐 6,000원, 9,000원 뭐 이런 것들 다 해 가지고 다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그 뭐 소리내 그걸 처리하는 인력도 인력이고 그 손해 그 비용도 비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인제 보험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입자 입장에서도 뭐 자기부담 그런 것도 없어 버리면, 예, 뭐 어차피 돈을 다 받는 거니까, 예,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막 더 막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얘기했었죠. 예, 근데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예,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 예.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관련 용어, 보험사고, 보험계약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입니다. 우연한 사고. 네, 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함. 네. 사실은 이제 다 한국어로 써 있고, 그 지금 현재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성인이시면서도 뭐 5-60 대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 단어, 이 단어들 대부분 아는 단어예요. 그냥 읽었을 때 뭐 '이게 뭔 소리야?' 싶은 단어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한국어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제 쪼끔 여기서 그 설명하는 내용으로 좀 보는 이유는, 혹시 뭐 가로놓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시험 범위를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요. 기존에
그 7회 전에는 그 꼭 한두 문제씩 이렇게 꼭 나왔었거든요. 예 적은 배점이긴 한데요. 자 사고율, 예 사고 수 나누기 가입수. 예 그러니까 뭐 가입을 뭐 100 명 아니 뭐 1000 명이 했다. 근데 사고 난 거가 한 100명 정도 했다. 예 그런 좀 이러면 이 0.1 인데 100 곱하면은 이제 10% 딱 나오겠죠? 이렇게 나쁘 0.1 예 곱하기 100 하면 10% 나오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사고율. 손해율, 예 보험료에 대한 예 보험금의 배분율로 예 이런 이제 식으로 써 보면 이 보험료 밑에다 이렇게 놓고 예 보험금 위에다 올리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험료분의 보험금이요. 근데 인제 뭐 이거를 이제 식으로 우리가 그 계산해 본다 그러면은 뭐 보험금 나누기 보험료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보험료가 100 이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50 타갔어요. 예. 그러면은 손해율은 50% 되는 거고요. 뭐 200을 타갔어요, 보험금을요. 보험료는 100 밖에 안 냈는데 그럼 손해율이 200%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보험금 타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이 그 손해율은 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피해율,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 수량의 백분율. 식물체 피해율, 경작불능 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 수 또는 면적을요, 보험 가입 식물체 수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죠. 전수조사,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죄다 조사하는 거죠. 표본조사는요,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표본조사요. 제조사,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재조사는 다시 조사하는 거죠. 검증조사, 재보험사업자 또는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검증조사요.